기억에서 지워진 진나영. 병원 복도는 차분한 듯 보였으나 한현성의 병실 안은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한현성의 침대 옆에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성이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복잡한 표정으로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현성씨, 나 기억 안 나요? 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러나 한현성은 눈을 감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우리와 진수지가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나영에게 다가가며 잠시 나가자. 본부장님, 지금 안정이 필요해. 라고 말했습니다. 나영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간 나영은 장윤자에게 엄마, 현성씨가 날 못 알아봐 나에 대한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날 지웠대.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윤자는 그럼 더 잘된 거 아니니? 라며 냉소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영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딘가 위안을 받는 듯한 표정도 지었습니다. 한우리 진수지의 기쁜 소식. 다음날 아침 한우리와 진수지는 그동안의 피로에 지쳐 침실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한우리는 옆에 누운 수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빠, 아기 기다려?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묻습니다. 우리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기보단 자연스러운 거잖아? 뭐 우린 부부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나눴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당집 식탁에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진수지는 한우리 옆에 앉아 평소처럼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멈칫했습니다. 수지야, 괜찮아? 한우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대답 대신 입을 막고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가운데 수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집 식탁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한우리는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수지를 따라갔습니다. 뜻밖의 사고. 한편 한현성은 휠체어에 앉아 병원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이 그의 휠체어를 밀며 함께 걷고 있었지만 현성은 그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영은 현성이 기억을 되찾기를 간절히 원하며 계속해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현성씨,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기억 안 나세요? 그러나 한현성은 그저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성은 갑자기 휠체어에서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현성아. 멀리서 이 장면을 목격한 한우리는 깜짝 놀라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그가 다가갈 때까지 나영은 현성에게 매달리며 외쳤습니다. 안 돼요, 현성씨. 나 기억해야 해요. 우리 콩이는 어떡하라고. 나영의 눈에서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뒤섞인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현성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듯 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병실로 돌아온 한현성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는 마리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성이 네가 이렇게까지 고통받는 걸 내가 방관할 수는 없어. 현성을 지켜보던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나영이 뒤에서 급히 들어오는 소리에 김마리는 서둘러 몸을 돌리며 그녀를 향해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진나영, 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김마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길이 있는 듯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현성씨가 왜 갑자기? 그만 둘러대. 네가 거짓말하는 건 한두 번이 아니잖아. 김마리는 진나영의 팔을 거칠게 잡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성이 휠체어에서 넘어질 때 너 어디 있었어? 왜 그 순간만 우연히 네가 옆에 있냐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고. 진나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억지로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일을. 그러나 김마리는 더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진나영의 옷깃을 잡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 현성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라며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전부 들통난 진나영의 과거. 한현성의 병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던 김마리는
그의 침대 옆에 두었던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최 PD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김마리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계속해서 오는 연락에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성씨, 진나영 때문에 이렇게 연락한 거예요. 그녀가 계속해서 나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상대방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김마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최 PD님이시죠? 저 김마리입니다. 현성이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저도 지금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화 너머의 최 PD는 잠시 멈칫하더니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마리 씨, 현성 씨가 아직 말씀 안 드렸나 봐요. 진나영이 그동안 저지른 일들 현성 씨에게 못 들으셨어요? 김마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이어지는 대화를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최 PD는 진나영이 과거부터 여러 악행을 저질러 왔고 심지어 현성에게 불리한 상황을 일부러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도 사람들을 이용하고 배신하면서 자기 이익만 챙겨왔어요. 현성 씨에게도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현성을 넘어뜨리려 한 것도 이상하지 않죠. 최 PD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김마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손에 든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윤자의 고민. 장윤자는 최선영과의 격렬한 몸싸움 후 피곤한 얼굴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그녀는 여전히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상태로 분노와 혼란스러움이 교차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손을 머리에 얹고 천천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다 무슨 꼴이야? 장윤자는 입을 삐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최선영의 막말과 싸움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속 분노가 다시 불타오르는 듯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른 고민이 떠올랐습니다. 둘이 배에 있는 그의 장윤자는 마지못해 그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리 채돌이가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무리 그녀의 출신을 비웃고 싶어도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자신의 손주였습니다. 그 아이를 두고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애를 허락해야 하지? 장윤자는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싫어, 정말 싫어. 그런데 저 애 때문에, 손주 때문이라면. 장윤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그녀의 자존심을 얼마나 꺾는 일이 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걱정. 한우리는 자신이 했던 결정을 되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게 최선일까? 현성이의 기억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다시 평범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는 자책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때 진수지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너무 걱정하지마.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 여기까지 122화 예상 줄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